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튜입니다. 올 6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을 주도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쳤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이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에서 인터넷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청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가총액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혁신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카카오가 받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네이버도 사실 카카오와 동일한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어떤 훌륭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만큼 그러한 이 밸류를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특히 카카오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카카오만큼 오르지 못한 네이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을 이제 역전을 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이버가 카카오의 한 2.7배 정도 많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뭐 저희 예상으로 하면 한 1.8배 정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제 앞서 있는데 왜 영업이익이 절반밖에 안 되는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역전을 했을까라는 걸 이제 좀 살펴보면 뭐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보시면 18년 4분기부터 카카오는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BEP 수준에서 매 분기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올랐죠.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는데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카카오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매 분기 쉬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라는 부분. 반면에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네이버는 32.5%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도 거의 쉬지 않고 오른 게 아니라 빠졌습니다.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 원인은 이제 카카오는 이제 적자 나는 자회사들이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그게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좀 올랐고,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자회사들이 계속 좀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의 대부분이 검색 광고와 커머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국내에서 검색과 커머스는 네이버가 거의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특히 검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는 국내에서 더 이상 한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클 여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 특히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 네이버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갈 텐데,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그걸 위한 어떤 투자의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빠졌고, 근데 뭐 투자자들은 뭐 그걸 용서하지 않죠. 이걸 보고 계속 카카오에 더 높은 어떤 밸류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가 이제 올해 일본의 이제 라인과 이제 소프트뱅크와 공동으로 이제 공동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가 설립이 되면 지홀딩스라는 이제 일본의 야후재팬이 있는 지홀딩스가 이제 네이버의 지분법 이익으로 편입이 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좀 그 기대에 완전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지홀딩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뭐 고작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한 50%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홀딩스의 주가가 연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거의 한 40%가 빠집니다. 근데
그 지홀딩스는 네이버의 한 33% 정도 되는 손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회사 주가가 한 40% 빠지다 보니까 그 구간 동안에 카카오가 네이버 주가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네이버 자회사가 그 웹툰, 스노우, 그리고 네이버 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적자가 이렇게 큽니다. 7, 800억씩 매년 나오고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씩 지금 뭐 미국, 일본,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아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 네이버도 자회사의 어떤 손익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이 지홀딩스의 주가가 6월 달 들어서 반등이 됐습니다. 반등이 돼서 저점 대비 지금 거의 한 25% 정도 지금 주가가 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 주가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회사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최근 온라인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 융복합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 뭐 취미 활동,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상 세계를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을 확보한 플랫폼이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그 자회사 네이버 Z라는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스노우가 연간 한 7, 8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네이버 Z라는 제페토라는 회사를 스노우가 한 89%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 제페토, 이 메타버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이 제페토가 이 로블록스와 같은 이제 게임을 제작하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화 모델을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제페토의 좀 실적이 개선이 되면 요 따라서 스노우의 손실도 좀 줄어들 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아까 그 카카오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네이버도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후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V 라이브가 적자였다가 최근에 흑자가 됐는데 뭐 요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자회사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네이버 웹툰 스노우도 저렇게 이제 개선이 되면 그 다시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30%대를 향해서 카카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 차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그 몇 개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먼저 금융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가 사실 거의 동일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거의 90% 이상을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100%를 그 저희 이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가 이제 뭐 빠르면 8월쯤에 이제 IPO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한 10조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많게 보시는 분은 15조까지도 보시고 계시고 하는데 카카오 페이가 만약에 10조라면 네이버 페이는 그러면은 똑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네이버 페이에 대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페이가 카카오 페이의 결제액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매출액도 한 2.5배 정도 되고 심지어 네이버 페이는 이익이 납니다. 카카오 페이는 뭐 작년까지는 이익이 안 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카카오 페이가 만약에 시장에서 10조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면 네이버 페이는 25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그 뭐 시장에서 가치 평가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가 본격적으로 상장이 돼서 뭐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면 뭐 똑같은 사업인 네이버 페이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네이버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콘텐츠 사업 쪽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콘텐츠 사업도 비슷합니다. 그 일본 만화, 모바일 만화 앱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피코마가 최근에 그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8.8조 원 밸류에 이제 그 6천억 원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 네이버 웹툰도 그 뭐 일본, 한국 그리고 뭐 북미, 유럽 이렇게 전 세계에 걸친 그 이 웹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마가 거래액이 작년에 한 4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네이버 웹툰은 한 8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액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MAU는 그러니까 뭐 피코마는 이제 회사에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어서 한 2천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된다라면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한 7,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의 MAU를 갖고 있어 훨씬 포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코마가 이제 8.8조 원 밸류의 그 투자를 받아서 8.8조 원의 밸류를 인정받았다라면 네이버 웹툰도 뭐 그거의 2배에 상응하는 한 18조 원 정도는 충분히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요. 이 또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하반기에 이제 뭐 일본 라인 망가도 그렇고 북미 유럽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높은 성장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이쪽 부분도 좀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밸류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커머스 쪽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커머스 부분이 사실 제일 이제 지금 네이버가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그 네이버보다 한 5조 정도 거래액이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25조 원의 상품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20조 원의 상품이 거래됐습니다. 근데 쿠팡은 미국에서 100조 원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빠져서 한 80조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 쿠팡보다 거래액이 더 많은 네이버가 지금 사실 뭐 시가총액 해야 한 70조 정도 되나요? 다 합쳐서. 근데 쇼핑만 따로 지금 쿠팡이 80조를 그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어떤 논리로 적용을 받는다라면 네이버 쇼핑은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배송 경쟁력에서 쿠팡이 워낙 앞서 있으니까 좀 더 뭐 밸류를 주는 게 아니냐,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더 밸류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네이버도 이제 최근에 뭐 이마트하고 제휴를 해서 최근 이제 가장 이 온라인 쇼핑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신선식품 부분에서 이제 배송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뭐 빠르면 내년부터 거의 뭐 쿠팡에 버금가는 그 당일 배송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 뭐 100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쿠팡만큼의 가치 한 80조 너무 많나요? 뭐 50조 원의 가치만 인정받아도 현재 네이버 가치는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고 쪽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제 그 성장률의 차이 말씀드렸는데 그 또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광고 매출의 성장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는 광고 성장률이 그동안에 엄청 높았었죠.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톡 그 톡 채널에 이제 상단에 있는 띠 광고를 19년 3분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이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작년 2분기부터 여러분들 모바일 네이버 보시면은 이제 그 네이버에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페이지가 이제 뉴스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 뉴스 페이지에 띠 광고가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오히려 카카오보다 한 3개가 더 많죠. 그 부분을 이제 작년 2분기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장률이 이제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두 회사의 광고 성장률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점점 좁혀 들어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쪽도 이제까지는 카카오의 성장률이 높아서 카카오의 밸류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는 네이버의 성장률이 점점 올라오면서 네이버의 어떤 광고 플랫폼에 대한 밸류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라인과 같은 자회사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회사 부분에서도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카카오 이 모빌리티 시장 내에서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그쪽 밸류를 이제 계속 이렇게 받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구글로부터 3.3조 원의
밸류로 이제 투자를 받기까지 했는데 사실 뭐 그 네이버의 가장 큰 자회사는 라인이죠, 라인. 예. 근데 라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홀딩스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오히려 뭐 그 플러스 효과가 난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효과만 났었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표에 있는데 그 라인의 MAU는 카카오 MAU의 한 3.7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한 4,500만 명이 쓰는데 라인은 전 세계 한 1억 7천만 명이 씁니다. 네, 한 3.7배가 많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만 써서 우리나라 경제의 그 어떤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이제 그 이 국가가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4개국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GDP를 다 합하면 한국의 한 4.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은 라인이 카카오톡의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좀 그 이 네이버를 제가 이제 그 분석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뭐 이유는 있죠. 카카오톡은 이제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뭐 모빌리티도 하고 뭐 페이도 하고 뭐 뱅크도 하고 이제 돈 버는 사업들을 잘 성공을 시켰는데 라인도 성공을 시켰죠. 근데 카카오톡만큼은 아니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카카오톡의 라인이 한 6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건 좀 너무 그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향후 그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뭐 4.5배나 되는 그 GDP 그리고 3.7배나 되는 MAU의 그 크기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향후 성장성은 카카오톡보다는 라인이 훨씬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10%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니 정말 라인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에 그 야후재팬하고 뭐 이커머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들, 뭐 스마트 스토어랄지, 뭐 선물하기랄지, 뭐 간편 결제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의 가치들이 점점 네이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격변기, 그러니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비대면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좀 더 그 우리 주변을 많이 침투해 가고 그리고 뭐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세계까지 우리의 생활을 이제 더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러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커질 것인데 이제까지는 카카오에 집중이 됐다라면 향후에는 네이버에 좀 더 그 이 햇빛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똑같은 사업 부문이 있는데 뭐 한 사업 부분은 가치가 이만큼인데 한 사업 부분은 가치를 요만큼밖에 아직 인정 못 받고 있으니 이것이 점점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네이버의 주가가 오히려 앞으로는 좀 더 카카오의 속도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내 빅테크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차이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사업 가치를 재조명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았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산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